오늘 우리가 학습할 주제는 파이썬 판다스입니다. 판다스는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핵심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정말 방대한데 이걸 단순히 쌓아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판다스를 활용하면 이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분석하고 원하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판다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엑셀의 표와 비슷하게 행과 열로 이루어진 구조이고 시리즈는 그 중에서 한 열만 뽑아낸 것과 비슷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단순히 이론만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 읽기와 저장하기, 원하는 부분만 골라내는 인덱싱과 슬라이싱, 결집값 처리, 데이터 정렬 같은 사무실에서 꼭 필요한 기능을 하나씩 연습해 볼 겁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판다스 소개입니다. 여기서는 판다스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판다스를 구성하는 기본 구조인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예요. 쉽게 말해 판다스를 쓰면 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맛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배웁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표 형태의 데이터 구조인데 여기서 특정 행위나 열 혹은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마치 엑셀에서 원하는 셀을 선택하거나 특정 조건으로 필터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단계는 판다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레임 심화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능들을 다뤄요. 예를 들어 결집값 처리라든지 데이터 정렬 그리고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여러 가지 고급 기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데이터를 보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제 판다스가 어떤 도구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판다스는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핵심 라이브러리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엑셀과 비교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엑셀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가 바로 판다스입니다. 판다스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라는 두 가지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로 이루어진 표 형태의 데이터 구조인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도 비슷합니다. 시리즈는 그 중에서 하나의 열만 뽑아낸 1차원 데이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열, 날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변환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다스는 단순히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 같은 외부 데이터를 손쉽게 불러오고 저장하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부터 정리하고 분석한 뒤 다시 내보내기까지 데이터 처리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엑셀은 행과 열로 이루어진 표 형식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아주 익숙한 도구입니다. 숫자를 입력하거나 계산식을 넣고 표를 정리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엑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도구로는 넘파이가 있습니다. 넘파이는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2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를 잘 다룹니다. 하지만 넘파이는 행과 열에 이름을 붙일 수 없어서 데이터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이런 엑셀과 넘파이의 장점을 결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판다스입니다. 엑셀처럼 직관적으로 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넘파이처럼 빠르고 효율적인 계산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판다스를 사용하면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 빠르고 유연하게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가 정말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불러오고 변환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파일 불러오기 기능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데이터 파일은 CSV나 엑셀 파일이에요. 판다스를 사용하면 이런 파일들을 아주 간단한 코드 한 줄로 불러와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복잡하게 열고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음은 데이터 변환입니다. 우리가 이미 파이썬에서 다뤄본 리스트, 딕셔너리, 넘파이 배열 같은 자료 구조도 판다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즉, 원래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표 형태로 변환해서 훨씬 더 보기 좋고 다루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웹과 데이터베이스 연결이에요. 판다스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뿐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도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RL을 통해 CSV나 JSON 파일을 읽어와서 분석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판다스의 또 다른 강점은 데이터 분석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데이터를 불러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분석해야겠죠. 판다스는 이런 과정을 몇 줄의 코드만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먼저 데이터 보기와 검사입니다. df.min 함수를 사용하면 특정 열이나 전체 데이터의 평균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df.corr 함수를 사용하면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가 얼마나 관련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df.count 함수는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즉 누락되지 않은 값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필터링, 정렬, 그리고 그룹화입니다. df.sortValues 열이름을 쓰면 원하는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주어서 데이터를 걸러낼 수도 있어요. df 대괄호 안에 df 열이름이 특정 값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쓰면 특정 점수 이상인 학생들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df.groupby 기준열은 데이터를 그룹별로 묶어서 평균이나 합계를 낼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학과별 평균 성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데이터 정제, 클리닝입니다. 현실의 데이터는 깨끗하지 않고 비어있는 값도 많습니다. df.isNull.sum 함수를 쓰면 누락된 값이 몇 개인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df.replace, 기존 값, 새 값을 활용하면 잘못된 데이터를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파일 형식 중 하나인 CSV 파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SV는 comma separated values의 약자로 말 그대로 값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저장한 텍스트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표 형태의 데이터를 간단히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화된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SV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엑셀처럼 행과 열로 이루어진 표 데이터를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두 번째, 파일 구조가 단순하고 가볍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과학, 머신러닝,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표준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CSV 파일은 가볍고 단순하면서도 데이터 공유와 저장에 매우 유용한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다뤄보는 데이터 파일이 바로 CSV입니다. 방금 전에 CSV 파일이 무엇인지 배웠는데요. 이제는 CSV 파일을 사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특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CSV 파일의 기본 구조입니다. CSV는 기본적으로 열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열은 데이터의 속성을 의미하는데 흔히 필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이름, 나이, 주소 같은 항목이 열이 됩니다. 행은 데이터 한 줄을 나타내는데 보통 레코드라고 합니다.
즉 한 사람의 정보를 담고 있는 줄이 하나의 레코드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쉼표가 포함된 데이터 처리입니다. 데이터 안에 쉼표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소에 홍길동, 서울처럼 쉼표가 있으면 프로그램이 그 쉼표를 열로 구분하는 기호로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따옴표로 감싸서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열 제목 포함 여부입니다. CSV 파일의 첫 번째 줄이 열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ID, name, age처럼요. 그런데 어떤 파일은 열 제목이 없이 데이터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읽을 때 첫 줄을 제목으로 쓸지 말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큰 파일 처리 방법도 기억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수십만 줄, 수백만 줄처럼 너무 크면 한 번에 다 읽어드리면 메모리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줄 단위로 나누어 처리하거나 일정 크기씩 나누어 불러오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리즈입니다.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입니다. 파이썬의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각 값에 이름이 붙어 있어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이름과 점수를 한 줄로 정리해 놓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데이터 구조로 엑셀의 표와 같은 행과 열 구조를 가집니다. 여러 개의 시리즈가 모여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루게 됩니다. 판다스는 넘파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빠릅니다. 내부적으로는 넘파이 배열을 활용하면서도 엑셀처럼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시리즈를 제외하면 크기 변경도 가능해서 데이터를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요 용어를 알아볼게요. 인덱스는 각 행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명단에서 1번, 2번 번호를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컬럼은 각 열의 이름이에요. 엑셀에서 이름, 나이, 점수처럼 항목을 표시하는 부분이 바로 컬럼입니다. 판다스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예요. 파이썬의 리스트랑 비슷하지만 각 값에 인덱스가 붙어서 데이터를 더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 개의 시리즈가 모여서 만들어진 2차원 구조예요. 엑셀 표처럼 행과 열이 있어서 데이터를 표형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시리즈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화면 왼쪽 코드를 보면 우리가 시리즈를 직접 만드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1, 3, 4, 값없음 6, 8 이렇게 출력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mp.nan이 바로 값이 비어있는 경우, 즉 결측값을 의미합니다. 그럼 nan이란 무엇일까요? nan은 나더 넘버의 약자로 숫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값이 없을 때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데이터가 없거나 입력되지 않았을 때 mp.nan으로 표시돼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nan이 포함되면 그 시리즈 전체가 자동으로 실수형으로 변환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nan 값은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측값을 확인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앞에서 판다스에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두 가지 구조가 있다고 배웠죠. 이제는 실제로 여러 개의 시리즈를 합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개의 시리즈 생성하기입니다. 이름, 네임 시리즈는 문자열 데이터, 나이, 에이지 시리즈는 정수 데이터, 성별, 섹스 시리즈는 문자열 데이터, 평점, 그레이드 시리즈는 실수 데이터,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 속성마다 따로 시리즈를 만들 수 있어요. 아래의 코드를 참고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각각의 데이터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시리즈를 합쳐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 각각의 시리즈가 모여서 하나의 표 형태인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됩니다. 열은 이름, 나이, 성별, 평점 같은 속성을 의미하고 행은 각 사람의 데이터 기록을 나타냅니다. 즉,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우리가 엑셀에서 보던 표와 똑같은 구조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보통 외부 파일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파일 형식이 바로 CSV 파일이에요. 판다스에서는 read_csv 함수를 사용하면 CSV 파일을 아주 간단하게 읽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코드를 보세요. 이행의 df는 pd.read_csv countries.csv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countries.csv라는 파일을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 df로 변환해 줍니다. 그리고 프린트 함수로 df를 실행을 하면 파일 속 데이터가 표 형태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CSV 파일을 읽을 때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파일의 첫 번째 열이 비어 있다면 판다스는 그 열을 자동으로 인덱스로 사용합니다. 또 CSV 파일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되려면 각 행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각 열은 동일한 자료형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 파일을 보면 country, area, capital, population 이렇게 4개의 열이 있고 각각의 나라 정보가 행 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다스는 이런 구조의 파일을 불러와서 바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pd.read_csv 함수를 이용해서 CSV 파일을 불러오면 판다스는 자동으로 이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비워두었던 열 이름입니다. CSV 파일의 첫 번째 열이 이름이 없이 비어 있으면 판다스는 자동으로 unnamed:0 같은 이름을 붙여서 열을 만들어 줍니다. 즉, 열 제목이 없는 경우에도 판다스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죠. 다음은 각 열의 속성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이 각각 다른 속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코드, country, area, capital, population 같은 것이 모두 열 이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속성별로 데이터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줍니다. 마지막은 인덱스 번호입니다. CSV 파일을 불러오면 판다스가 자동으로 인덱스를 추가합니다.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해서 1, 2, 3 순서로 행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 인덱스 덕분에 나중에 특정 행을 쉽게 선택하거나 조작할 수 있어요. 판다스로 CSV 파일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두 가지 중요한 구조가 생깁니다. 바로 인덱스와 컬럼입니다. 먼저 컬럼을 보겠습니다. CSV 파일의 첫 번째 행은 자동으로 열 이름이 됩니다. 여기서는 코드, country, area, capital, population이 열 이름이죠. 이 컬럼들은 데이터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즉, 이 열에는 무슨 데이터가 들어있다라는 의미예요. 다음은 인덱스입니다. 판다스가 자동으로 0부터 시작하는 번호를 각 행 앞에 붙입니다. 예를 들어 0번은 한국, 1번은 미국, 2번은 일본처럼 각 행을 구분하는 고유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인덱스를 활용하면 나중에 특정 행을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CSV 파일을 불러올 때 가끔 첫 번째 열이 빈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판다스는 자동으로 그 열에 unnamed: 0 같은 이름을 붙여버려요. 그런데 사실 이 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단순히 불필요한 인덱스 열일 뿐입니다. 그럼 이런 열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판다스에서는 read_csv 함수를 쓸 때 index_col은 0이라는 옵션을 추가하면 됩니다. 우리 슬라이드의 예시 코드를 보면 두 번째 줄에 pd.read_csv라고 하는 함수에 두 번째 옵션으로 index_col은 0이라는 옵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CSV 파일의 첫 번째 열을 인덱스로 지정해서 불필요하게 생겼던 unnamed: 0 열을 자동으로 없애줍니다. 결과적으로 더 깔끔한 데이터 프레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출력 결과를 보면 이제 왼쪽에 kr, us, jp, cn, ru 같은 코드가 행의 인덱스로 들어가고 불필요한 열은 사라졌습니다. 즉, 첫 번째 열을 인덱스로 지정함으로써 데이터 프레임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정리된 거죠.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우리가 항상 모든 열을 다 보고 싶지는 않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나라별로 면적과 인구만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판다스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특정 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단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df 대괄호 안에 리스트 형태로 열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대괄호 안에 열 이름을 리스트 형태로 넣어주면 원하는 열만 골라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번 행을 보면 pd.read_csv 파일로 countries.csv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index_col은 0이라는 옵션을 줬죠. 그래서 첫 번째 열을 인덱스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줄에서는 print 함수로 전체 데이터 중에서 area와 population 두 개의 열만 선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이제 코드는 인덱스로 설정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선택한 area와 population 두 열만 남아 있습니다. 즉 KR, US, JP, CN, RU의 면적과 인구 데이터만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결과를 출력을 해줬습니다. 판다스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생성하고 계산을 통해 새로운 열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화면 왼쪽의 코드를 보겠습니다. pd.dataFrame으로 GDP와 population을 열로 가지는 country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country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니까 나라 이름이 인덱스 그리고 GDP와 인구수가 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새로운 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인당 GDP를 계산한다고 해봅시다. GDP를 인구로 나누면 되겠죠. 오른쪽에 코드를 참고하면 됩니다. 기존 열을 이용해서 새로운 계산을 수행합니다. GDP per capita라고 하는 새로운 계산식을 country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합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GDP, population, GDP per capita 세 개의 열이 있고 각 나라별 1인당 GDP가 계산되어 출력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판다스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직접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고 기존 열을 활용해서 새로운 열을 추가할 수 있고 반복문 없이도 모든 행에 동시에 계산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열 이름이나 조건으로 데이터를 선택했죠. 이번에는 번호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판다스에서는 이때 ILOC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먼저 ILOC는 위치 기반 인덱싱을 합니다.
즉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 이런 식으로 숫자 위치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예요. 파이썬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컨트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컨트리를 위치 기반 인덱싱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country.ioc 대괄호 안에 1:3, 3이라는 표현식이 있습니다. 이 코드의 의미는 행은 1번부터 2번까지 선택하고 열은 0번부터 2번까지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3번은 제외가 되어집니다. 즉, 접행과 코리아의 GDP와 파퓰레이션 값만 출력이 되겠죠.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country.ioc 대괄호 안에 숫자 0만 있습니다. 이 코드는 0번행 전체를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첫 번째 행이 차이나기 때문에 차이나 행에 있는 모든 열, GDP, population, GDP per capita의 값이 출력이 되어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ILOC에는 행과 열의 옵션을 둘 수 있습니다. 이 행과 열은 위치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슬라이싱을 할 때 예를 들어 1:3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면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ILOC는 이름이 아니라 숫자 위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다룰 때 유용합니다.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단순히 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의 다양한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먼저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오른쪽 아래 화면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df.index입니다. 즉, 인덱스를 출력해 줍니다. 여기서는 차이나, 저펜, 코리아, USA가 인덱스로 설정되어 있어서 결과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df.columns입니다. 열 이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GDP, population 등이 출력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df.values입니다. 실제 값들을 2차원 배열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데이터가 행열처럼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 df.dtypes입니다. 각 열의 데이터 타입을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GDP와 population은 모두 정수 타입이기 때문에 int64 형식이 됩니다. 다섯 번째 df.shape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 즉 행의 개수, 열의 개수를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4개의 행과 2개의 열이 있으니 튜플 형태로 4,2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속성을 확인하면 데이터의 구조, 크기, 데이터 타입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저장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판다스는 이런 경우에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to_csv 함수로 CSV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to_excel 함수로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 CSV나 엑셀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장한 파일을 다시 불러올 수도 있을까요? 판다스에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pd.read_csv라고 하는 함수로 CSV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요. pd.read_excel 함수로 엑셀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판다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저장과 불러오기가 매우 간단합니다. 한 줄 코드만으로 데이터를 CSV나 엑셀로 저장하고 다시 불러와서 이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